안녕하세요. 트래블러 공입니다. 저는 2달 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친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워킹홀리데이 어떠냐고, 나도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줄 만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정보도 줄 겸 동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떠난 후 정착하는 삶을 바탕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멜버른이랑 애들레이드 두 지역에 살았는데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워킹홀리데이를 어디로 떠날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호주의 워킹홀리데이가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도 쉬워요. 비자를 신청한 후에 각종 정해진 병원에서 신체 검사만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에서 3주 사이에 승인 메일이 와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평균 시급이 높아요. 직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 18.29달러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만큼 한국인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외국 사는 것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편하게 조금 더 위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제 생각에는 초기 자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은 제가 얼마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 사람마다 살고자 하는 환경이 다르고 그 초기 자본을 포함하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잘 몰라서 저는 제가 가지고 갔던 돈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500만 원으로 비행기 값, 비자 값, 뭐 영어 회화, 환전, 그리고 옷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확실히 제가 초기 자본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저에게는 조금 시작이 좋았던 워킹홀리데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작이 좋았는데 저는 입국하자마자 막 캐리어 바퀴가 부서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워킹홀리데이의 하나의 좋은 추억이겠다 생각하면서 생활했어요. 워킹홀리데이 초기 자본이 적어지면 제 생각에는 조금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생활도 못하고 직업도 찾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본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호주에 살면 보통 쉐어하우스에 많이 살게 되는데 쉐어하우스는 디파짓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파짓이 뭐냐면 몇 주치 반값을 키나 보증금 같은 걸로 미리 맡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집 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몇 주치 반값을 한 번에 내니까 직업을 바로 가지지 않는 이상 환전된 금액을 다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좋다.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잃을 게 하나도 없을 때 한번 외국에서 오래 한번 살아보자 생각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했어요. 신청하시기 전에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결정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호주는 세컨 비자를 받아서 1년 더 생활할 수 있는데 그 농장이나 공장에서 약 88일 동안 일을 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는 비자를 주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신청을 한 후 1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해도 1년밖에 살고 싶지 않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1년 더 연장하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친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잃기 싫어서 저는 포기하고 1년만 생활하고 왔거든요. 기간을 선택하셔야 들을 수 있는 팁이 달라져서 먼저 기간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목적과 기호에 맞게 맞추셔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2년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농장이나 공장을 알아보시고 바로 농장 공장에서 세컨을 취득 후에
자기가 원하는 기후, 지역에 맞게 선택하셔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부산 백병원에 신청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부산 백병원 말고도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 삼육 의료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신청하시고 예약하셔가지고 예약 날짜에 맞춰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용은 대략 40만 원이고 만약에 문제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1주에서 3주 안으로 승인 메일을 보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 맡기지 않고 혼자 했는데 대행사 맡기시는 분도 있어요. 대행사 맡기시지 마시고 네이버에 비자 신청하는 방법을 치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만 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저도 군대를 막 전역한 상태라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 회화 학원을 통해서 조금 더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머리를 안 썼기 때문에 영어의 영자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많이 까먹어서 그것을 다잡기 위해서 토익 토스 학원 같은 학원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거든요.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면 조금 더 영어를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조금 더 잊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 다니실 수 있으면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거든요. 내가 호주에 가서 무엇을 가져올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투자했던 만큼은 가져오고 나머지 돈은 여행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자. 그리고 외국인이만큼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외국인 친구들과 일상 영어를 했을 때 막힘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자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갔어요. 대부분 목적이 돈, 경험, 영어일 텐데 한 가지 목적은 꼭 세우셔서 갔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나중에 방황하고 힘들 때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목적 하나만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도 저는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쓰기 위해서 한국인 분포가 적은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을 선택했는데 애들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곳이에요. 도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반면에 한국인 인구와 호주인 인구도 많이 적기 때문에 엄청 조용한 도시예요. 그 밖에 다른 지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멜버른이랑 시드니 같은 경우는 한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만 할 수 있다면 1년 동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인이 많은 만큼 일자리 면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세지만 노는 문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곳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반대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세서 많이 덥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에 갔을 경우 그늘 같은 데에 갔을 경우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을과 같은 느낌의 온도이기 때문에 패딩 이런 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골드코스트와 케언즈가 있는데 골드코스트와 케언즈는 1년 내내 따뜻한 곳이어서 액티비티가 정말 많이 발전돼 있어요. 서핑, 윈드서핑,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번지점프 같은 액티비티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시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목적으로 갔었는데 서핑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한번 살아보고 싶을 만큼 엄청 좋았던 도시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스에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퍼스는 진짜 넓은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즐길 줄 알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신다면 퍼스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자동차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수 있는 숨은 곳들을 찾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마지막을 퍼스에서 로드트립을 하자라는
마음까지 먹고 계획까지 했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애들레이드에서 약 한 달 동안 생활했는데 모두 써니스 백패커스에서 머물렀어요. 써니스 백패커스는 매일 20불 정도의 요금을 내고 7일인가 6일을 생활하면 하루를 공짜로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백패커스에 머물게 됐어요. 백패커스에서 머물면 좋은 점이 저는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 쓸 수 있었고 같이 여행도 하고 밤마다 맥주도 마시면서 기타 치면서 놀고 탁구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즐겼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무섭고 내 영어가 틀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들도 같이 이 나라에 워킹홀리데이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What's up? How's it going bro? Hey mate 이러면서 먼저 다가가니까 그 친구들도 What's up mate? Oh good mate 이러면서 막 친근하게 먼저 인사도 해주고 같이 놀자고 막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같이 놀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아직 영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애들레이드 주립 도서관이라고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수업에 참여하고 집에 와서 제가 사왔던 영어 회화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써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은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더 커져서 지금은 외국인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위화감, 두려움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애들레이드 포커스라고 한인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무료 구인 구직, 집 가격 그리고 이런 무료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한인이 관리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한국인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아요. 외국 잡이나 외국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백패커스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게 좋아요. 그 친구들도 워킹홀리데이를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What's up, mate? How's it going?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친해지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대답해 줄 거예요. 저는 애들레이드에서 그 한 달간 생활을 끝마치고 다른 곳에서도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멜버른으로 지역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초기에 준비했던 과정과 애들레이드에서 삶을 알려드렸는데 약간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준비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메일이나 궁금하신 점을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